이번에 좋은 기회에서 제가 나눔 재능 기부로 좀 시작했는데 그만큼 강의안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스킬을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목이에요. 사실 연말 연초만 되면 전망 이런 얘기하는 건 저 정말 싫어합니다. 저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전망을 합니까? 하지만 저는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필드에서 일을 이끌어가면 재수없게도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와디즈 넥스트는 제가 속한 회사 이름입니다. 제가 지었죠. 와디즈 넥스트라고. 자, 와디즈 넥스트 이거 왜 제가 시작부터 제 프로필을 설명하고 시작하냐면요. 오늘 뒤에 드릴 얘기가 좀 강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싸움이 있었고 그래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나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경력이 있다 라는 걸 재수없게도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제일 먼저 했던 곳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기업 블로그 컨설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노 피자, 소니, 그리고 보시면 복지부장님 여기는 한국주행은 지금 6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4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업의 소셜 웹 커뮤니케이션을 운영 기획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매주 나가서 컨설팅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끔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간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실제 필드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강의 구성들을 보면 뭔가 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원래 외부 강의는 잘 안 하고 내부 강의만 많이 하는데 외부의 강의를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9,900원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거 다 돌고 한 200만 원 빚이 생겼죠. 왜냐면 저는 강의 끝나고 꼭 또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강의료 9,900원 받고 술 먹고 다 깨지고 뭐 이러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누구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을 쓰신 정재현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강의 끝나면 술 먹고 질문을 거기서 받아요. 절대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버릇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요. 자, 질문 드리고 갑니다. 소셜미디어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업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대학생 분도 있을 텐데 자, 작년도 상반기에 인터넷 소통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에 개선을 했다. 그리고 그렇다. 노란색이 그렇다죠. PR 마케팅 브랜드 강화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 호감도 증대 기여를 했다 이거죠. SNS 채널에 대한 친밀감, 신뢰도 증대 그렇다. 다 그렇답니다. 자, 이 자료 결과에 따르면 지금 국내에서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요. 현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기업 블로그, 페이스북을 좀 보죠. 기업 블로그 들여다보니까 야 해운대에서 놀지 않거나 여름바다에서 잘 노는 법 먹고 이게 어느 기업 블로그의 포스트는 맞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브랜딩도 하고 제품 홍보도 하죠? 자, 저 기업의 포스트는 도대체 어느 기업인가요? 네? 파라고요? 파라솔 하는 사람들? 너무 좀 싸다. 저는 최소한 부산경찰은 나올 줄 알았어요. 일단 부산이겠죠? 부산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 호텔? 요 정도? 그럼 맞겠죠? 그러면 이 앞에 이게 맞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삼성화재 블로그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기업 블로그도 가서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에 소통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알리안즈 생명 보시면 보세요. 알리안즈 생명은 뭐하는 회사예요? 보험회사 아니에요? 근데 내용 보세요. 날씨는 쌀쌀해지고 옷장은 텅 비었고 뭘 입으면 좋을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께 뭐 트렌드 팁을 드리겠다. 패션 회사인가요? 자, 브랜드 무슨 알리안스 어떤 브랜드? 뭐 친밀도를 높였다고요? 옷을 설명해줘서? 제가 옷을 그 드레스 코드를 알려고 보험회사 가서 물어보나요? 자,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기업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제일 먼저 뭐죠? 기업이 너무 자주 포스팅한다. 짱난다 이거죠. 두 번째, 내 담벼락에 마케팅 포스트를 혼잡해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 포스트는 항상 뻔하고 지루해졌다. 팬이 된 이유는 이벤트 때문이다. 자, 앞에하고 뒤에 지금 현실은 맞지 않죠?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서 지금 소셜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은 항상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올 초 지금 사실은 오늘도 겨우 시간이 났는데 또 재수없죠. 사실은 올해가 제가 지금 그 소셜미디어 컨설팅 한 지가 지금 8년 차인데 올해가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업들이 연말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올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그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기업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전환을 필요한 이 시점에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13가지 오해를 했더니 8가지에서 지쳐서 다들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6가지만 오해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만한 전망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제 당부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6가지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오해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전제입니다. 먼저. 이거 열심히 적으시는데 저는 강의자로 공개합니다. 원하시면 PPT로 드리니까 제발 적지 마세요. 제가 부산 가서는 너무 열심히 적고 계신 분이 있어서 끝날 때 가르쳐드렸어요. 이 강의자를 공개하면 이렇게 막 볼펜 던지고 난리 났어요. 오늘은 제가 양심상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본 전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소셜미디어가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전제 뭐냐면 소셜웹은 아주 새로운 세상이다. 세상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 소셜웹은 아주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해온 세상이라는 걸 전제를 알고 갑시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나이 드신 분들 강의 간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강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하고 강의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강의가 있어요. 어떤 연수원에 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강의인지도 모르고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강의는 정말 힘들어요. 소셜미디어 관심도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인데 중간에 담배를 피면 적십자 살았을 때 그랬을 거예요.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뉴미디어, 소셜미디어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힘드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데. 자, 소셜미디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폴 길린이 쓴 책입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비밀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냥 기본이 잘 되어 있는데 책이 두껍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더럽게 없는데 보셔야 돼요. 기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전통적인 미디어 시대의 베테랑 마케터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기술 혁명자라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쉽게 단정됩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은 기존에 마케팅하는 애들한테 너는 소셜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밥 먹듯이. 그러나 생각은 다릅니다. 소셜미디어는 새롭거나 신비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 이것들이 온라인의 미디어 특성을 탄 겁니다. 대부분의 온라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오프라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마존 서점 보고 만든 거죠. 쇼핑몰 다 우리 백화점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온라인의 특성이 오면서부터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강력해진 것 뿐이에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방법들이 그대로 온라인의 특성을 타서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고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강력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들까요?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은요 항상 새로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이 뜨기 시작하면서 전 그 시대인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사업 막 비즈니스 뜨고 어쩌고 막 할 때 웹 디자이너를 뽑을 때 말입니다. 웹 디자이너를 뽑아야 돼요. 그게 인터넷 처음 들어왔으니까 웹 디자이너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을 뽑았냐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토샵 잘하는 애를 뽑았어요. 무조건 포토샵 잘하는 애를 뽑고 얘를 왜냐면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토샵 잘하는 애 써서 사이트 만들고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디자인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디자인 잘하는 친구를 뽑아서 포토샵을 가르쳤어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에 페이스북에 어떤 팁을 잘 알아요, 블로그에 이거 잘 알아, 이런 거 전혀 부질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소셜웹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셜웹 커뮤니케이션 기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갖다 대셔도 거기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많이 보실 거야. 지금 뭐 워드프레스는 뭐고 트위터는 어떤 거고 이런 속성에 따라서 우리 세상에 맞춰놓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본 전제입니다. 소셜은 우리가 익숙해왔던 세상. 그래서 소셜미디어 쪽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이었으면 난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최근에 뜨는 소셜미디어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이겁니다. 강의하다 보면 이래요. 제가 블로그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블로그 하면 강의 끝나면 꼭 물어보는 얘기가 블로그 다음은 뭔가요? 블로그 끝나고 트위터 또 강의할 때 되면 트위터 다음은 뭔가요?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 다음은 뭔가 이러고 있죠. 다 거기에 민감해 있는데 보세요. 담당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핫한 소셜미디어가 뭐지? 요즘 핫한 게 뭐야? 페이스북 다음은 뭔가요? 뭘 만들면 우리 기업이 최초가 되지?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기업 최초로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이런 걸 기사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그 소셜미디어 활용들을 보면요. 블로그가 떴을 때 블로그 우르르 갔다가 거기서 막 리치제도 잘 안 되니까 그때 또 때마침 트위터라는 놈이 등장하니까 이산이 아닌가 막 또 트위터로 갔다가 트위터도 잘 안 되니까 또 페이스북이라는 놈이 등장하죠. 또 페이스북으로 주르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하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다음 또 얘기하는 게 이제 핀터레스트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작년인가 핀터레스트가 스물스물 얘기가 나올 때 딱 1시간짜리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는 반이 욕이었어요. 핀터레스트 우리나라에 절대 성공 못한다. 그건 뭐 강의 그 자료는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전설의 강의죠. 반을 욕을 했으니까. 수강하러 왔던 분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기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자, 이거 2013년 2월에 국내에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한번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90.8%가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죠. 블로그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블로그로 갔다가 트위터로 갔다가 페이스북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페이스북이구나. 우리 기업은 무조건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그 폴 길의 책에 나온 표입니다. 폴 길의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비밀을 보면 마케팅의 기본은 말이죠.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따라 매체를 선택한 겁니다. 왜 소셜미디어가 들어오면 매체를 잡고 메시지를 생각하세요? 기업들의 블로그 오픈해놓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생각하고 매체를 잡아야 되는데 소셜미디어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케터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블로그 열고 야 이제 얘기거리 좀 찾아봐. 페이스북 열어놓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 꽃을 봤더니 맨드라미처럼 피어있어서 맨들맨들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출근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안 쓰면 뭔가 우리가 열어놓고 혼날 것 같고 그거 아닌가요? 자, 여기 보시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뭘 할 건가를 정립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올해 그 기업 컨설팅하면서 가장 이제 지켜보고 질문 던지는 게 바로 뭡니다. 바로 이겁니다.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뭘 하실 건가요? 이거면 다 열으셨잖아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어떤 걸 하실 건데 이걸 지금 열었냐 이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정립하고 거기에 채널을 재구성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 커뮤니티 구축을 한다면 블로그 가능하고 비디오 유튜브 되고 SNS 되고 카페 되고 레뷰 되고 세컨드 라이프 되고. 자, 그럼 요거 중에서 된다는 얘기네. 팟캐스트만 커뮤니티 구축할 때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여건상 우리는 이거 다 할 수 없으니 블로그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다른 쪽에 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니 무조건 페이스북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책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블랙베리 페이스북에서 제가 캡처받은 건데 요 제품이요. 블랙베리의 처음 제품이래요. 보신 적 있나요? 이 블랙베리 지금 뭐 회사 망했지만 이 제품이 최초의 블랙베리 제품이라는 거죠. 자, 이걸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어요. 나중에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블랙베리 저거 한번 찾아야겠다 그랬더니 SNS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자꾸 SNS와 소셜미디어를 헷갈리시는데 소셜미디어가 상위의 개념이고 SNS는 그 하위의 개념이에요. 블로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자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SNS 하는데 소셜미디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계 서비스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죠? 가장 큰 단점. 검색이 안 돼. 네?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죠. 검색이 안 돼. 그보다 더 고급스럽게. 정보의 휘발성입니다. 고급스럽죠? 자, 정보의 휘발성 뭐냐? 한번 얘기 나간 거는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런 자료를 페이스북에 날려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블로그 쪽에다 놔뒀으면 정보가 쌓여 있으니 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페이스북은 조금 지나면 본인 것도 가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제 뭐 링크 잡아놨는데 어디 있더라 이거 찾다가 욕하죠. 제 얘기를 다시는 페이스북에 담나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매체를 잡는 거에서 메시지가 어디에 남겨야 되는지 보세요. 이거는 제가 롯데 쪽에 컨설팅 해줄 때 나왔던 기가 막힌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디 거냐면 롯데 백화점이에요. 롯데 백화점이 핀터레스트, 우리나라 백화점 핀터레스트 다 열었습니다. 핀터레스트 다 열었는데 제가 가서 진단을 좀 내려서 바로 요거 캡처해서 그 얄밉게도 마케팅 상무한테 바로 까버렸어요. 이게 뭐냐? 핀터레스트의 매체적 특성을 이해 못하느냐? 핀터레스트가 뭐죠? 이미지 공유, 제3세대 3세대 SNS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소셜 큐레이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가치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고 그걸 또 다시 퍼나르고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이게 가치가 있는 사진인가요? 물론 소셜에서는 직직이 중요합니다. 뒤에 그 얘기 할지도 몰라요. 직직이 중요해요. 왜냐면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핀터레스트가 갖고 있는 매체적 특성은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롯데백화점의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는, 이걸 보고 이 옷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왜 돈 들여서 이런 짓을 하냐는 얘기예요. 매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려할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매체 선택할 때. MBC가 최근에 공식 블로그를 오픈했습니다. 최근이라면 2013년 11월인가 10월인가 할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MBC가 블로그 없었나? 근데 이전에 MBC가 어떤 짓을 했냐면 웹사이트에 시청자 게시판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욕먹기 싫었어요.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요즘 MBC가 그 당시 어떤 데인지 아시죠? 파업하고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스멀스멀 게시판을 없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이 우리도 뭔가 반격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잡은 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블로그예요. 한 분도 여기서 오늘 또 어제 제가 여기 바로 길 건너 한수원에 한국 수력원자력 거기 그 컨설팅 잠깐 하면서 또 퀴즈를 냈는데, 자, 블로그는 컨텐츠 제작 툴이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뭐로 보세요? 확산 툴인가요? 또 이건 좀 뒤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컨텐츠의 제작이고, 블로그가 가장 큰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네?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매체적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1인 어쩌라고요? 1인 가구? 자, 자신있게 해보세요. 블로그가 갖고 있는 매체적 특성이 뭐야? 누가 때릴까요? 네? 네? 정보? 또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는 장문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정도 글 쓰면 어떻게 되죠? 욕짓거리 날라오죠. 보지도 않아요.
더보기 누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자, 장문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니까 뭐냐면 사실 블로그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할 때도 많이 쓰여요. 쌍방향이라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블로그는 초창기에 나왔던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게 많다.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억울하게 비리로만 자꾸 엮이는데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메인 매체를 블로그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페이스북 가서 뻘짓하지 마요. 욕먹지 말고요. 관계 맺어. 넌 별로 감정 안 좋은데 페이스북하고 친구 맺어줘?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메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매체, 중심 매체가. 그리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인가요? 이 책 아시죠? 다들 또 모르시 척하고 있죠, 또. 이게 그 아줌마들을 위한 야설지. 포르노, 뭐 이런 얘기 뭐죠? 해리포터를 단수 매체한 해버리고. 그죠? 자, 이 책이 거의 쓰러져가는 산업 하나를 살려냈죠. 무슨 산업이죠? 산업군 하나를 살려냈어요. 이 책 자체가. 지금 영화는 이거 만든다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저 남자가 뭐 몰입이 안 된다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얘가 뭘 살려냈냐면 다 죽어가는 전자책 시장을 살려냈어요. 이 책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습니다. 책보다 전자책이 훨씬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야설집 우리 예전에 어떻게 봤어요? 보면 일단 달력을 한 장 뜯어요. 그래서 달력을 뜯어 책 표지를 곱게 싸서 지하철에서 만약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구석중에 숨어서 행여 누가 볼까 이렇게 해서 벽을 등지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북으로 보면 되잖아요. 아이패드에 다운받아서 이렇게 쑥쑥 넘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쟤는 책을 아이패드로 보네? 아 스마트한 피플이구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체적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 어떤 매체를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가볼까요? 이거 무슨 잡지인지 아세요? 다들 모른 척 하신다 그렇죠? 가방 속에 하나씩 있어서 맥심입니다. 남성들의 그 잡지. 근데 저 맥심 잡지를 제일 참 좋아해요. 얘들 보면 뭐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야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책을 보면 그 컨텐츠 꼭지를 뽑아내는데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 꼭지 잡아내고 제목 잡아놓은 걸 보고 기획하는 걸 보면 야 얘들 참 머리가 정말 역특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소셜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시각이에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잘 보여주는데 그 얘기 때문에 뽑아온 건 아니고 제일 준수한 사진 뽑으려고 힘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뭐 야한 사진 띄워놓고 강연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자, 맥심은요 잡지로도 많이 보시고요. 대부분 남자분들 요즘 아이패드로도 보셔요. 아이패드 구독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패드로 구독하면 3가지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죠? 첫 번째 이점, 쪽팔리지 않아도 돼요. 교보문고 가서 저거 하나 사려고 막 이렇게 얹어놓고 있으면 좀 그렇다 뭐 이런 거예요. 아이패드로 그냥 당연히 오죠. 두 번째 뭐냐면요. 이런 화보집들이 있는데 책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아이패드만의 특징. 끝나면 아시는 분들 있죠. 동영상 주저예요. 촬영장 모습에 맨 마지막 제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찍었을 때 어떻게 찍었다. 그렇죠? 그보다도 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아이패드용에만 있는 HD 영상 화질로 사진을 찍고요. 아이패드가 갖고 있는 매체적 장치 디바이스적 특징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이제 메시지를 실어 나눌 매체를 정할 때 그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메시지를 가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면 매체적 디바이스 특징도 중요하고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스타트업들도 좀 만나기 시작했는데 스타트업들이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찾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슨 종교 신자 같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소셜미디어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는 작은 기업이라 소셜미디어로 떠야 돼요. 소셜미디어가 꼭 우리 회사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저는 소셜미디어 쪽에 컨설팅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보여드립니다. 자, 미국의 그 쇼핑몰 쪽에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커스토라라는 쪽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마케팅별로, 마케팅 툴별로 회원 모집, 고객 모집을 하는 데 써봤더니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 쇼핑몰에 회원 모집할 때 어떤 걸 쓰면 가장 효과적인가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떠들었던 트위터는 요 바닥에 있죠. 페이스북도 이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너 광고, 업무 제휴 요쯤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무시했던 이메일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소셜 미디어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전 한 2, 3년 전만 해도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마케팅 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거다가 성립이 되면 그게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매체는 심지어 지금 저는 키워드 광고도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소셜미디어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결정하실 때 제발 가장 핫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소셜앱에서 기업의 이야기를 하면 상업적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블로그에서 우리 보험 상품과 서비스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어? 고객들이 재밌어하는 관심거리를 다뤄야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담당자들이 블로그에서 제품 얘기를 쓰는 걸 꺼려하죠. 이 제품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자꾸 우리를 상업적으로 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블로그는 1인 미디어라는 얘기를 하셨죠? 1인 미디어를 얘기하시려고 아까 1인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블로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1인 미디어라고 보시는 건 블로그의 그 기호를 찾아가서 보시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왜 블로그가 된지 아세요? 블로그 이름이 전 이런 거 참 궁금해요.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블로그라고 했을까? 블로그의 원래 이름은 웹로고예요. 그래서 책 보시다 보면 웹로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옛날 책이에요. 블로그를 왜 어떤 거냐면 예전에 닷컴 시대에 기크들 IT의 기크들이 자기 자료를 쌓아놓는 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자료를 쌓아놓는 사이트를 만들어놔서 사이트에 가보시면 날짜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쌓여만 있어요. 링크로. 이런 사이트가 등장하니까 기자들이 이건 뭐지? 이건 뭔가 한번 언급을 해줘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크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자기의 뭐랄까 재능 같은 걸 뽐내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고 기자가 기사를 하나 쓴 거예요. 그때 얘가 이름이 없으니까 이 사이트를 웹의 로그라고 한 거예요. 날짜별로 쌓여 있으니까. 우리 일지 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쌓여있어. 단지 그것 때문에 웹의 로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블로그가 됐냐면 이거 붙여보세요. 붙여보면 웹 로고가 되죠. 그 다음에 장난치면 이렇게 띄었으면 어떻게 돼요? 위블로그가 되죠. 그래서 블로그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렇죠? 1인 미디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약간 여기 자랑질한다고. 블로그가 등장하고 보편화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얘네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프라이드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훌륭한 부부가 등장하죠. 설치형 블로그를 만들어낸 부부들이 있죠. 와이프가 디자인하고 남편이 개발자인 이 사람이 동시에 실직하면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저 사이트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줄까? 하게 바로 나온 게 설치형 블로그. 그리고 그걸 좀 더 있다가 보니까 야 이거 이래도 사람들이 못 돌아오네? 그럼 우리가 더 확산하자. 그래서 가입형 블로그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블로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라인을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섬. 그래서 그 섬을 연결하는 게 바로 트랙백.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상업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요, 오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상업적인 말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의 블로그나 소셜을 보고 상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에 찌라시에 볼만한 사진과 찌라시의 문구가 들어가서 이벤트 신청하기. 이거 보면 우리는 저건 상업적이야, 광고 같아. 블로그에 웹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이미지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 문구들, 이거 상업적이야, 광고 같아. 이건 현대자동차 기업 블로그에서 했던 건데, 현대자동차의 11가지 비밀, 그랜저의 11가지 비밀인가? 했던 기획 컨텐츠입니다. 그때 보면 이게 불행히도 이게 일부를 캡처한 게 아니라 포스트 하나 전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용 보면 어디서 찌라시에서 뽑을 만한 얘기,
비밀인데 비밀 읽어보니까 전자석에 에어백이 달려있다. 이런 찌라시 같은 문구가 있어서 분노하면서 이거는 광고 같은 거야. 상업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는 어머 우리 얘기하니까 우리 상업적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역으로 제가 한국GM의 컨설팅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3주년 되는 즈음에 그때 그 포스트가 한 2,000개가 넘었을 때일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발행했던 포스트에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나? 로고 분석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1위서부터 10위까지 중에 6위 나라별로 다른 과속 방지 특 이미지는 어떻게 다를까? 이것 빼고는 다 제품 얘기예요. 맞죠? 자, 이거는 사업적인 게 아닌가요? 어떤 차이죠? 앞에 거와 뒤에 거 어떤 차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들은 우리가 1.0 시대에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우리가 웹사이트 상에서나 볼 수 있는 컨텐츠들, 눈높이의 시각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방법의 표현은 상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얘기했다고 해서 상업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그 얘기를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예전 1.0 시대에서나 볼만한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계 최초 올란도 여고생 시즌, 우리 한국제공제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시각을 보여줘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건 다 직원들이 쓴 거예요, 한국제공.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 동료할 때마다 나는 그 한국제공에 글을 쓸 수 없다. 난 너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 거 잘 몰라. 네가 쓰는데 너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각에 접목해서 니네 제품 소개해봐. 이게 바로 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업들이 이거를 지금 소셜을 한 6, 7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무 쉬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저런 컨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해운대 얘기하면 사람들이 순간 들어오겠지.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 얘기를 보겠지. 자, 블로그에 방문당 페이지 뷰를 보시면 1.3이 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해운대 얘기해서 들어오면 우리 블로그에서 우리 것도 볼 거야. 왜냐하면 웹사이트의 평균 방문당 페이지 뷰가 3에서 4페이지예요. 웹사이트. 왜죠? 메인에 들어가면 중분류 누르고 소분류 누르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아가려면 기본적으로 3페이지 눌러야 돼요. 블로그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로 원하는 정보 떨어지고 바로 빠져나와요. 그 페이지에서 얘기를 끝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업의 메시지를 더 가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셜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관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찾느냐? 고객들은 먼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어요. 고객센터 담당자를 불러서 정관장 고객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뭡니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냐면 얼만큼 먹어야 돼요? 하루에 얼만큼 정관장을 먹어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요. 1.0 시대에 뭐라고 써놨냐면 1g 드세요라고 써있어요. 1g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셜에서는 보여줍니다. 정관장의 스푼으로 요만큼이 1g입니다. 이게 바로 소셜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말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리면 없어 보이잖아요. 웹사이트의 역할은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하는데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소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얘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고 싶게끔 만들면 돼요. 펀샵 아시죠? 저는 펀샵의 매니아입니다. 제가 하루에 좀 우울하다 그러면 펀샵 가서 제품 정보 몇 개를 봐요. 제품 정보를 우리 1.0 시대 때 제품 정보를 가장 잘 만들었던 애들은 얼리 어댑터예요. 제가 걔네들 보고 깜짝 놀랐었고 2.0 시대의 제품 정보를 가장 잘 만든 애는 이 펀샵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는 펀샵까지 보시면 되는데 얘들의 히트작이 몇 가지가 있어요. 히트작이 뭐냐면 채용 공고, 디자이너 뽑을 때 만들었던 공지문. 그래서 제일 앞권이 개발자인데요. 개발자는 이래요. 가다가 길 가다가 남자를 만나서 혹시 개발자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개발자입니다. 그러면 바카스를 하나 줘요. 그럼 이 바카스를 먹으면 개발자가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골방에 가둬놓고 프로그램을 짜게 해요. 근데 얘들이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개발자를 뽑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요 최근에 나왔던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테스트해 보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문이 나와 이렇게 A냐 B냐 해서 결과가 A 타입이 딱 제가 나오면 A 타입을 결과를 보려고 클릭하면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리뷰어의 특성을 타고나셨네요. 저희 리뷰어 뽑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그 채용 공고를 재밌게 만드는 그 컨텐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지났지만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들은 걔네들이 듣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즘 또 얘기 나온 것 중에 브랜드 저널리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자, 이거 브랜드 저널리즘은 그 미국의 원서가 딱 한 권 나왔어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엊그제 받았어요. 오늘 읽어봤는데 참 재밌더군요. 브랜드 저널리즘 뭐냐면 코카콜라가 이번에 크게 그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떠들어댔죠. 뭐냐면 코카콜라 전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보시면 브랜드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아, 야, 우리가 이제 미디어 할래.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걸 작년에 성공해가지고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2015년부터는 우린 보도자를 뿌리지 않을 거야. 니들이 알아가서 퍼가든 알아서 해. 우리가 바로 미디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컨텐츠 편집, 기획 이런 프로세스를 다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메시지를 녹여내고 기업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의 컨텐츠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저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이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사이트고 저도 지금 이걸 벤치마킹해서 몇 군데 런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완전히 화자로 영입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기업은 점점 더 전문화돼 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오해 조금만 하고 싶게요. 소셜 웹에서 재밌는 컨텐츠는 웃기는 거다. 우리나라 정말 대박이에요. 물론 온라인에서 웃기지 못하면 쓸모없는 컨텐츠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야, 뭐 좀 재밌는 거 좀 하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야, 뭐 좀 재밌는 거 없어요? 좀 먹히는 거 없어요? 이런 컨텐츠를 할 때 나올 때 보면 등장한 것들이 메뉴가 있어요. 대부분 담당자들이 그 기업의 담당자들은 뭐 재밌는 거 먹히는 거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웹툰 할까요?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정말 재미없는 웹툰을 강풀을 들여다 놔보세요. 기업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만화를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요즘 몇 명 웹툰 작가는 재밌게 만드는 친구도 있는데 그것도 잘 보면 그 브랜드를 까버려요. 역으로. 그러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는 거죠. 웹툰이 과연 재미있어질까라는 것도 고민이고. 자, 죄송한 얘기 오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얘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담당자가 여성일 때 제가 재밌는 것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컨텐츠가 센터 정렬을 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여자들한테 시키면 100% 센터 정렬로 와요, 컨텐츠가. 그리고 보시면 갑자기 이 귀찮은 남자들은 절대 생각도 못할 만한 칼라를 막 주기 시작해요. 이 보세요. 이거 지금 세 개를, 한 가지 색깔을 다 잡아서 세 가지 색깔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와서 또 여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집어넣고 재밌죠? 라고 얘기합니다. 환장을 모르십니다. 저는 이거는 왜 센터 정렬의 가독성이 나쁜지 아세요? 왜 센터 정렬을 부르고 사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이유를?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센터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2줄 읽고요. 다음 줄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야 되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쪽 정렬하면 어떻게 되죠? 보고 바로 이쪽에 가잖아요. 얘는 줄마다 이런 건 있어요. 긴장감을 줄 수는 있겠지. 이걸 읽고 야, 너 졸고 있지 말고 이거 찾아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썩 좋지 않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재밌냐? 근데 더 많이 듣냐는 건 뭐죠? 남자들은 시키면 뭐가 오냐면요, 남자들한테 담당자 남자들은 재밌는 거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나와요. 개그 콘서트에서 한물 지나간 뭐 유행어 써가지고 느낌 아니다 뭐 이런 되도 않는 농담 해놓고 자기 혼자 빵 터지고 막 그러죠. 그거는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겁니다. 또 여자들은 우리는 또 웃긴 거에 되게 민감해. 이거 아시나요?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요,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페이지는 뭐냐면 소고기 부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고기 소살이잖아요, 소살 네트워크인데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반응이 딱 터져요. 웃기다. 그래서 막 여기 팬이 저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오면 얘들 아직 잘하고 있나 보지? 그때 또 한 번 담벼락에 이게 글이 오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요. 개그 콘서트 한 번 뜬 거 한 달만 지나면 또 하면 짜증 나는데
소셜은요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장기적으로 이거 어떻게 먹을까? 지금 이거 아세요? 죽었어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체 주제에 너무 유머 코드를 집어넣으면 금방 식상해져 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고양식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 사례예요. 저는 이거 등장하고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건 정말 어떤 놈이 팔아먹었니?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놈이더라고요. 제가 욕을 못하겠지만 아는 놈이 이걸 팔아가지고 이게 말이 다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고양시라는 이게 뭐냐면 고양시에서 뭐 고양이 타운이 하나 있던가 심지어 하다못해 고양이가 무슨 거기 시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페이스북 열면서 우리는 고양이에요. 뭐 마스코트가 고양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역으로 오프라인에 고양이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셜이라는 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온라인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히트 치니까 역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서 참 이것도 희한한 경우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제발 소셜에 와서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의 아이덴티티를 흔들지 마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링 아시죠? 사다코 링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공포, 무속이죠. 근데 링 그 3D가 나오면서 사다코라는 영화가 3D가 나오면서 블루레이 그 리미티드 모델이 한번 예약 구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보세요. 예약 구매를 하는데 이 박스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얘들이 이건 요 패키지를 요렇게만 보여줘서 요렇게 보여주고 리미티드 모델로 팝니다. 걔들이 예약을 다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박스가 하나 들어있으면 이건 뭐지? 열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이 재미는 어떤 재미죠? 굉장히 사다코가 원래 무서운 애니까 한번 깜짝 놀랐으니까 이거 참 맞죠? 놀랐는데 아이쿠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가 뭐냐면 사다코의 하루라는 화보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광욕 즐기고 있는 사다코. 이거 넘기면 윈도우 앞에서 옷 구경하고 있는 아이 쇼핑하고 있는 사다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머리 자르고 있는 미용실 간 사다코가 나와요. 이게 뭐죠? 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다코가 그런 이미지인가요? 이게 성공한 마케팅인가요? 근데 이건 제가 더 얘기해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긴 해요. 왜냐하면 사다코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더 이상 무서운 이미지로 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얘들 이거 나왔을 때 당시에 사다코가 시구도 했죠. 이거 봐서 그걸 보고서 야 역시 성진국은 대단해 막 이러는데 여기가 그렇든 근데 그건 주체치고 자 이걸 전체 봤을 때 이 패키지는 실패한 패키지죠. 이 아이덴티티를 깨버렸잖아요. 희화화 시켜버렸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소셜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계세요? 왜 소셜만 오면 우리가 뭔가 웃기고 장난짓을 해야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잘못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밌게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 업이고 아이덴티티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재미가 과연 뭐냐? 소셜에서 얘기하는 재미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웃기다라는 쪽으로 치우쳐가는데 물론 웃긴 것도 소셜에서 주는 재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저는 프라모델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느 블로그를 갔더니 이거 만드는 걸 너무 디테일하게 막 쉽게 써놨어요. 그럼 제가 이 포스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진짜 재밌게 써서 한번 가서 봐봐. 이런 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영화 얘기 영화 개봉하고 나면 뭐 이런 거죠. 설국열차의 뭐 뒷얘기 몇 가지. 이거 다 읽어보고 애들 내 친구한테 뭐라고 페이스북에 소개하냐면 야 이거 되게 재밌게 써놨다? 한번 읽어봐. 이런 재미예요. 재미를 자꾸 웃기다라고 한정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컨셉을 보면 이거 제품 정보도 군인 피규어 보면 똑바로 놓고 옆에 놓고 사이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인데 얘들은 이걸 가지고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보면 이거 재밌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불소원에 만들어준 건데 불소원의 제품에 보면 이 왁스 쓰는 방법이 딱 3줄 써 있어요. 천으로 닦는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걸 담당 BM이 실제 나가서 세차하는 걸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재밌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재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까 그 한국 GM은 시승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시승기 CDT가 꽤 있습니다.
그 시승기를 재미를 주기 위해서 뭐였냐면 인터뷰이를 특별한 사람을 고르자라고 많이 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택시 운전수, 택시 기사,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학교 선생, 여기 누구냐면 차를 주위에서 가장 많이 번갈아 타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맨날 바꿔 타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한테 시차를 주고 한번 타보세요. 어때요? 그랬더니 얘가 좋다고 하죠. 대리운전 갔다 왔는데, 그죠? 자, 이런 얘기.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엄마 어디가 나왔어. 장롱면 엄마가 신차를 몰고 나가는 엄마 어디가 리뷰까지 나왔어요. 이런 재미를 주니까 어떤 색다른 시각.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재미는요,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이 기발한데 라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을 주셔야 소설에서 컨텐츠가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